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침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의사당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실시됐고 연방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고강도 정책이 도입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모든 연방 직원과 계약업체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연방 직원을 해고할 계획은 없지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제약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민의 자발적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친 미국민들은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일한 델타 변이의 대응책인 백신 접종 거부자가 상당해서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접종 의무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기업이 직원들에게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를 시작으로 의무화 조처가 민간 영역으로도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법무부는 미국에서 접종하는 백신이 정식 승인이 아니라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이지만 이것이 연방법상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접종 의무화 조처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지난 26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도 지난 5월 고용주가 시민권 장애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5월 접종자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다가 27일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부활하는 등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미국의 방역 지침이 다시 속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미국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양상인 가운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아칸소 주지사 등은 CDC 지침을 비판하며 각각 수용 불가 입장을 오늘 28일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 고교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도 내놓았는데요. CDC는 코로나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은 미국 전체 카운티의 63%를 차지하며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공화당이 이끄는 주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자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CDC의 정치화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텍사스 사람은 마스크를 쓸지 자녀에게 마스크를 쓰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성명에서 CDC 지침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마스크 의무화 지역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는 징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덕두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CDC 지침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비판했고, 킴 레이놀츠 아이오와 주지사는 CDC 지침은 상식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 겸 국무위원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28일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웨이 부장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러중 연합 군사훈련을 참관해달라고 쇼이구 장관을 초청했습니다. 웨이펑어 위원은 이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혔는데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기쁘지만 일부 국가들에겐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며 바로 여기에 이 만남의 본질이 있다고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쇼이구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확산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새로운 협력 방식을 개발하고 유익한 협력을 계속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러중 연합군사훈련은 중국 중북부 닝샤오 후이족 자치구 훈련장에서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요. 웨이 부장은 중러 관계가 강한 내구성을 보여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안정화 역량이 됐다며 쌍방은 전방위, 전천 후 전략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고공행진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염두에 둔 듯 아프간과 중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함에 있어 양측은 서로 입장을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양국의 핵심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73km의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군이 빠져나간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이 대규모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계기로 한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과 남중국해, 홍콩, 인권 문제 등에서 상호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및 중서부 정세에 러시아와 공동 대응하며 나아가 미국과의 갈등에서도 러시아를 확실한 동맹 파트너로 삼겠다는 기조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카고에서 개막할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락 축제 롤라팔루자가 이번에 또 전국적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명, 나흘간 40만 명의 음악 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코로나 방역을 두고 시카고시 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시카고 도심공원 그랜트파크에서 개최됩니다. 롤라팔루자는 초대형 음악 축제로 하루 입장권만 $130에서 $2,000까지 다양합니다. 주최 측은 나흘치 입장권 40여만 장이 이미 매진됐다고 밝혔는데요. 보건 관계자들은 코로나 재감염 확산에 민감한 현 시국에 이 같은 축제를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카고 시당국은 음악 축제를 무조건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로리 라이프 시장은 개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시카고 보건국이 집계한 시카고시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27일 현재 2.4%로 지난주 1.2%보다 배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이프 시장은 롤라팔루자는 야외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내 행사보다 전염 위험이 적고 참가자는 백신 접종 완료를 입증하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대 의과대학 에밀린 랜든 박사는 코로나19 확진을 증가 와중에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이 1제곱마일 규모의 그랜드파크를 빽빽히 메우고 한나절을 보낼 것을 지적하며 롤라팔루자 강행은 끔찍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롤라팔루자는 수많은 사람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면서 참가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역 사회까지 위험에 몰아넣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롤라팔루자 축제는 전국 최대,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합법적 대마초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 전문 매체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대마초 사업자들은 일리노이주 당국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처음 열리는 2021 롤라팔루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 매장에 평소보다 25% 이상 많은 물량을 쌓아놓고 직원 수를 늘리는 한편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매출 급증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뉴스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